네, 인덕대학교 교양 마이크로 트랙 구글 워크스페이스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식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요 문서는 상단에 보시면은 단축 URL로 인덕 GW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필요한 문서는 상단에 저 주소에 액세스 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디지털 리터러시도 배우고 소통 방법도 배워봤는데, 자, 이번에는 지식관리 방법이고요. 우리 원래 6차 시에는 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는데, 자, 7차 시에 디지털 콘텐츠랑 변경을 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는 오랫동안에 지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예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구술로,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지식을 들어야지 얻을 수 있었는데, 정리된 지식을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관계를 보고 그리고 지식을 얻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인사이트는 우리가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지식을 얻으려고 계속 책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AI 이전과 이후로 이제 지식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문자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공자님이나 아니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는 사실 수제자가 돼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가 발견된 이후에는 우리가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학습을 했지만은 또 그 이후에는 우리 AI가 이제 발명된 이후에는 자, 또 우리가 새로운 지식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과거의 지식, AI 시대가 생겼을 때의 지식, 또 우리가 이제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아마 작성하시려면 여러분이 머리에서 쥐가 날 것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6가지만 해놓고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구멍 뚫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물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날로그랑 디지털하고의 지식 체계는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서적이나 아니면은 도제식으로 하나하나 배웠어야 됐다 하면은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디지털을 이용한 지식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노하우 좀 물어보고 와, 뭐 이런 얘기 많았죠. 그 다음에는 검색 엔진이나 우리가 이제 디지털이 발전을 하면서 노웨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는 어디에 있으니까 그것을 네가 잘 찾을 수만 있으면 된다. 이제 그러다가 노 AI가 됐죠. 이제는 AI를 잘 이해를 하고 AI한테 물어보면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AI 친화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가 지식, 과거에는 뭐 서적 중심으로만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서적 책만 친절하게 잘 쓰면 됐다라는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문서보다는 오히려 동영상이 더 이해하기 좋고, 또 우리가 A4라는 개념보다는 콘텐츠, 또 우리가 이제 인터넷 www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연결성도 더 좋아졌습니다. 자, 구글 문서를 사용하면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활용성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뭐 이런 문제점들은 항상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든지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일단은 동일한 내용을 저장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요즘에 사용하시는 노트북 보면은 뭐 500기가짜리도 많고 심지어는 1테라짜리 하드드라이브 SSD를 달아놓은 노트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뭐
내가 필요 없는 자료를 지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데이터는 다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중복된 자료가 너무너무 많아지죠. 이게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은 기업에서 많은 사람이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C 같은 경우인데, 자, 동일한 문서가 한쪽만 변경을 했을 때 나머지는 옛날 버전이 되고, 이제 변경한 문서는 새로운 문서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불일치로 인해서 업무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 B같이 일부 문서만 또 별도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면 또 B의 내용이 변경이 되었을 때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D 같은 경우에 검색이 안 되면 문서를 찾을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제목 검색 말고도 요즘에는 본문 검색, 풀 텍스트 검색이라고 하는 내용도 지원이 아직도 안 되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E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 이 사람도 저장을 하고 저 사람도 관리를 하고 이래다 보니까 오히려 혼란이 많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사실은 사일로 구조로 많이 내가 우리 회사에 뭐 데이터가 뭐 몇만 개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고는 쌓아만 둔다, 사일로 구조처럼 아주 큰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콘텐츠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우리가 A4라는 개념 한 개만 벗어나면은 아주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텍스트가 아니고 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람 이름이나 날짜, 장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보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변경이 되었을 때 계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만 홍길동라고 써놨으면 그냥 홍길동이라는 글자이지만은 스마트 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의 연락처라든지 주소 이런 것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더 빠르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도나 일정 이런 것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동영상이 있으면 당연히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면 될 것이고요. 뭐 차트가 있으면 차트가 연결이 되면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를 이제 구성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게 콘텐츠 포맷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술형으로 쓴다 이럴 때는 구글 닥스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고, 발표용으로 쓴다 그럴 때는 또 슬라이드가 좋을 것입니다. 자, 시트 우리가 뭐 데이터 저장하는 거는 시트로 하면 좋겠죠.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의 공식 문서는 엑셀이야 라고 해서 깜짝 놀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엑셀의 장점들이 있죠. 뭐 그림이 중간에 있으면 거기서 잘라서 거기에 크기에 맞게 해서 이렇게 출력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스프레드시트 엑셀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소스를 여러 개 쓰지 말고 우리가 뭐 10,000명, 10만 명이더라도 원본은 하나만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링크해서 아니면은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복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복사본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한을 줘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의 문서들은 다 연계가 돼야 됩니다. 연계를 하고 링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스마트폰 요즘에 많이 쓰시는데 스마트폰에서도 문서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죠. 스마트폰이 더 이상 게임용이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넷플릭스를 보는 용도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는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를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생성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잘 맞춰서 큐레이션 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글 닥스를 이용해서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연습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 칩이라고 해서 골뱅이를 입력하고 사람 입력, 날짜, 장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칩이라는 걸로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연결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텍스트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렇게 스마트 칩으로 이용해 보시고요. 이 스마트 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4.4에 보면 프로젝트 에셋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해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볼 것인데요. 자, 우리 일정 예전에는 우리 A4 용지에서 관리 못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콘텐츠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뭐 공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요거 사용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뒷부분에 제가 화면을 떠났으니까 이걸로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실습으로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데서 우리가 가스비라는 것을 한번 디지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차트를 이용해서 그것을 실제로 슬라이드에 넣어보고 그 슬라이드를 우리가 게시를 하는 형태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구글 드라이브 정말로 우리가 사용하면 좋은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여기서 계정하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문서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이 내 소유가 있는 것은 내 드라이브에, 그리고 우리 도메인의 권한이 있는 것은 공유 드라이브에 넣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한테 권한이 없는 것, 소유권이 없는 거는 공유 문서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는 것들은 공유 문서함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생성하는 사람이 담당자겠죠. 생성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서 작성을 요청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콘텐츠 제작 과정이고요. 이제 이럴 때 보통 버전은 우리가 0.1, 0.2에서 0.9 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끝나면은 이제 1.0이 되면서 그 이제 비로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나 아니면 외부 협력사 이렇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1.0 버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계속 검토하시는 분은 검토를 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서 권한 체계도 이런 식으로 기존과는 좀 다르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서 버전 관리는 보통 우리가 초안을 작성하실 때는 개인 드라이브에서 작성을 하시고, 우리가 버전 1.0 또 1.1 이렇게 됐을 때는 공유 드라이브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휴지통에 우리가 이제 폐기를 해서 휴지통에서는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형태로 문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버전 관리도 이런 식으로 구글 문서에서 제공을 해 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공유 드라이브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유 드라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저장소라는 개념,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괜찮고 뭐 다 괜찮습니다. 외장하드도 괜찮고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 그런 다음에 클렌징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클렌징 작업을 안 하고 그대로 올려버리면은 우리 이제 IT 용어 중에 유명한 얘기겠죠.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제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메타데이터 이런 것도 추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유 드라이브에 맞도록 폴더 구조나 권한 부여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아주 활용성을 좋게 할 수 있고요. 자, 내 드라이브는 자, 권한이 다 나한테만 있기 때문에 소유자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유 드라이브는 소유권이 아니고 공용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즉 드라이브에 세팅된 권한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유 드라이브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그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지식관리 시스템, 회사에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학습하기 위해서 지식관리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구글 사이트 도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요. 아주 근사하죠. 근사하면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쉽게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
또 별도의 장비 없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번 회사나 학교에서 한번 공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구글 실무 워크북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요 링크에 제가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요거 다운로드해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 캔바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디지털 콘텐츠 제작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좀 살펴보신 다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